오늘은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 영화제가 가장 많이 열리는 12월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연말에 영화 바닥 쪽 분위기는 어때? 일반 사람들도 연말 연시가 제일 기분 좋은 축제 분위기듯이 영화 쪽도 사실은 연말이 제일 즐겁지. 그럼 영화 쪽 사람들이 하나같이 꿈꾸는 최종 목표는 뭐야? 근데 세계 너 3대 영화제가 뭔지 알아? 다른 대로 얘기해봐. 3대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 아카데미. 또. 오스카. 또. 깐느. 또. 아카데미하고 오스카는 같은 뜻이고. 아, 그래? 아카데미는 3대 영화제 안 들어가. 세계 3대 영화제라 그러면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깐느 영화제, 요거는 3대 영화제라고 해. 그리고 아카데미 영화제는 3대 영화제에 해당이 안 돼. 역사는 제일 오래됐는데.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 영화제는 자국 잔치야. 그들만의 잔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지. 왜냐면 전 세계 헐리우드 영화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카데미 영화제 같은 경우가 3대 영화제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가장 큰 좀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아카데미가 최종 목표야? 자기가 추구하는 영화에 따라 좀 달라. 그럼 아빠의 최종 목표는 뭐야? 나는 사실은 아카데미지. 뭐 어릴 때부터 꿈이 아카데미에서 상 하나 받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먼저 받아버렸어. 시상식 제목이 왜 그렇게 지었어? 일단은 청룡상은 주최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아이콘이 블루드래곤이야. 그 다음에 백상이라는 거는 한국일보라는 거를 창립한 사람이 장기영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호가 백상이야. 대종상은 남녀가 이렇게 그 상을 들고 있잖아. 상이 우리나라 에밀리 종이거든. 여기는 언론사가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상 이름이 대종상이야. 청룡영화제가 제일 권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 대종상 같은 경우는 백상한테도 밀렸다고 봐야 돼. 그러면 연말에 배우들 신경전이 있잖아. 영화 관계자들도 그런 신경전이 있나? 신경전. 그거야 당연히 어떤 경우든 간에 상을 받고 싶지. 그런 신경전이 보여? 그런 영화사들끼리? 가기 전에는 안 보이는데 시상식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 텐션이 있지. 아무래도. 다른 제작자가 와 있고 작품상이 보통 예를 들어 5개 후보 이렇게 올라오잖아. 최종 대상은 제작자가 받는 거거든. 근데 그들도 속으로는 다 자기가 받고 싶어 하지. 근데 대충 이미 눈치로 받을 거라는 거야. 들어가게 되면 관계자 대기실이 따로 있어. VIP 룸 같은 걸 만들어놔. 거기서 배우들 다 만나는 거고 거기서 아는 척 다 하고 배우들은 제 드레스 저거 입었네 이쁘다 하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배우들은 개런티가 올라가는 건 알고 있거든. 신인들은 특히 신인들은 많이 올라가지. 감독이나 제작자 같은 경우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제작자 같은 경우는 투자가 수월해질 수도 있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배우들도 마찬가지야. 기회가 많아지고 캐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신인상 같은 경우 받으면 캐러가 확 올라가. 탑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개런티가 더 조금 높아지는 건 있겠지만은 그게 무지하게 많이 높아지고 이러지는 않잖아. 근데 아무래도 높아지는 폭은 신인들이 높아지는 폭이 훨씬 크지. 신인상 받으면은 2배, 3배 이렇게 뛰나? 훨씬 더. 훨씬 더? 10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럼 신인상이 제일 경쟁률이 높겠다. 신인상 경쟁률이 높다라기보다는 배우들이 신인상을 받고 싶어 하지. 한국에서 영화 시상식이 처음 생겼을 때 어땠어? 내가 어릴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그거? 62년도에 내가 몇 살이야? 62년도 이러고 내가 어떻게 알아? 시상식 무대 뒤는 어떤 분위기야? 완전히 합판이야. 무대 장치 앞은 막 이렇게 근사하게 해놨잖아. 조명도 막 때리고. 무대 딱 뒤로 들어가면 뒤에는 다 합판. 뒤에는 볼 거 아무것도 없어. 시커멓고 무대 뒤 아무 재미없어. 상을 받고 무대 뒤로 나가잖아. 그러면 바로 자리로 돌아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잖아. 그래야 되잖아. 우리나라 배우들 상 받으면 가. 그래서 나중에 봐봐.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아. 매너가 아니잖아. 그래서 난 그것도 좀 상 받기 위해서 온 거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잖아. TV에도 자기 나왔잖아. 그러면은 돌아와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보거든. 가.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 내 기억에 아빠 시상식을 따라간 기억이 있거든. 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수상 소감을 막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수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가 받을 줄 몰랐고요 막 이러는데 다 연기인가? 일단 배우들이잖아. 대충 알고 와. 그러니까 요즘에 청룡영화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대충 감이 와. 왜냐면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대표님만큼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 무슨 말이야. 청룡영화제는 그의 최고 흥행상이 있어. 다른 영화제는 최고 흥행상이라는 게 없는데 청룡영화제는 있었어. 친구할 때는 내가 상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갔잖아. 수상소감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마라톤 때는 이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세요. 몇 번이나 하더라고. 상 줄라나 보다 하고 같이. 영화제 같은 경우도 아카데미처럼 통합상 하나 있으면 배우들이 오기 싫어도 다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후배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시상식에서도 비리가 있을 수 있나? 시상식 끝나고 나면 댓글 한번 봐봐. 장난 아니거든. 누구한테 상을 주더라도 그런 말은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작품이 선정이 돼도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그거의 과정을 자꾸 넘어가면서 사회가 하루아침에 공정해지는 게 아니듯이 상도 하루아침에 공정해지는 건 아니야. 그런 시행착오들이 다 겪으면서 결국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나겠지. 지금 3대 영화제가 계속 가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 비평가 협회에서 주는 상이 있어. 근데 그런 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정하지. 춘사 영화제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좀 권위가 있지. 나는 둘 다 받았잖아. 춘사도 받고 비평가상도 받았어. 여러분들하고 시상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이 영화제에 대한 딸하고의 대화가 재밌었으면 뿅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왜 아카데미가 오스카라고 부르는 줄 알아?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게 있어. 아카데미 회원 중에 한 여자가 우리 아저씨 오스카하고 되게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트로피를 보고. 그때부터 오스카상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거야.